자, 6번 문제는 우리 한번 풀어봤던 내용이죠. 1류부터 6류까지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화학물질은 한 가지의 특성만 오로지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웬만하면 3류나 5류가 이기고 거의 1류나 4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화성 고체는 1류, 가연성 고체는 2류이기 때문에 2류가 더 우세하고요. 산화성 고체 1류, 자기반응성 5류입니다. 그래서 불이 날 수 있는 5류가 더 우세하겠습니다. 가연성 고체는 2류고 자연발화성 금수성은 3류인데 3류가 더 강한 물질입니다. 자연발화성 금수성이 3류이고 인화성 액체는 4류인데 이때도 3류가 우세를 하고요.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에 대해서도 5류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1류나 4류는 거의 지는 역할이 되고 3류나 5류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을 생각해 봐도 3류나 5류의 지정수량 10kg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2류는 지정수량이 100kg로 시작하면서 위험 등급도 2등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닿았을 때 2류, 3류 이렇게 닿았을 때 더 위험한 것은 3류로 본다. 지정수량이 작은 것을 더 위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수소와 나트륨과 수소가 만난 거죠. 자, 물과 반응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고 위험도를 구하시오. 자, 수소와 나트륨 할 때 NaH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연습을 하다 보면 미정계수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반응물, 생성물 쓸 때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맞출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자, 수소와 나트륨은 왜 NaH인가요? 자, Na가 플러스 1이고 H가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랑 H랑 같은 줄에 있는데 왜 마이너스냐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는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자, CaH의 경우에는 Ca가 2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지고 H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Ca의 숫자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즉 마이너스 1의 개수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CaH2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산화수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물과 반응했을 때 물은 H와 OH로 쪼개져서 이제 상대 물질과 반응하게 됩니다. OH는 앞쪽에 있는 물질을 공략하고요. H는 뒤쪽에 있는 물질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NaOH가 되고 H2가 됩니다. CaH2도 마찬가지로 물과 만나게 되면 CaOH가 되겠죠? 이때 숫자는 2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산화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숫자들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발생된 가스의 위험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H2라는 물질의 연소 범위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H2는 아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과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가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소 범위까지 4에서 75%로 기억을 해주시고 위험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4분의 75 빼기 4를 해서 나오는 값인 17.7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쓰시면 안 됩니다. 17.75고요. 여기에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는 식입니다. 8번입니다. 이류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한 답을 쓰는 건데요. 가번에 정의를 쓰시오. 일단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물질을 인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인화성 고체에 고형 알코올이 들어가요. 자, 고형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이 인화점이 언제 40도씨여야 되냐면 1기압에서 인화점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고형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 중에서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이류 위험물은 보통 화학이 주의를 씁니다. 백황유정 오철마분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들은 다 화기 주의가 들어가지만 인화성은 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화기 엄금이 되겠습니다. 화기 엄금으로 하고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 없는데 1m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로 4, 2, 3, 5, 2, 4, 6, 1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에 유별에 따라서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다고 지정을 한 거고, 이것과 약간 내용이 비슷해서 1m 이상의 간격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이것과 비슷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가지 내용이 있고요. 자, 1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5류가 혼재할 수 있습니다. 자, 1류랑 6류가 혼재할 수 있고요. 1류랑 3류 중에서 황린, 자연발화성 물질인 경우에 혼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류의 어떤 물질이 4류랑 혼재할 수 있는데 2류랑 4류가 성격이 같은 바로 인화성 고체가 4류랑 혼재할 수 있고요. 3류, 4류의 알킬 알루미늄 등과 혼재할 수 있고 4류의 유기과산화물이 5류의 유기과산화물과 혼재할 수 있다. 함께 1m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사류의 알킬 알루미늄이 어딨어? 그리고 오류의 유기과산화물이 어딨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화학물질은 복수 성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류를 띠지만 그 안에 함량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류가 알킬 알루미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성질이 있을 경우에 혼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화성 고체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은 그럼 사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23, 524, 61뿐만 아니라 1m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상황들 6가지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알코올, 에테르, 유기용제에 용해되면 비중, 물에 뜬다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던가 아무런 힌트가 되지 않고요. 인화점이 영하 11도씨래요. 그러면 몇 석유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인화점이 나왔기 때문에 사류 중에서 1석유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석유류 중에 유기용제에 용해된다는 건 물에 안 녹는다는 거예요. 즉 비수용성. 그러니까 1석유류의 비수용성인 거 뭐가 있나요? 휘발유, 메틸에틸 케톤, 톨루엔, 벤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인화점이 영하 11도씨인 거, 저는 웬만하면 이런 화학 물질들을 이제 분자량으로 찾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화점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화점 영하 11도씨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인화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벤젠, 톨루엔 그리고 비수용성은 아니지만 아세톤을 비교해보면 벤젠이 영하 11도씨의 인화점을 가지고요. 톨루엔이 4도씨, 아세톤이 영하 18도씨의 인화점을 가집니다. 자, 인화점을 모두 외울 수는 없지만 이 3가지는 자주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휘발유도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의 인화점을 가지기 때문에 요것까지 좀 한번 봐두면 나중에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화점이 영하 11도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질은 벤젠입니다. 벤젠에 대해서 풀어보면 위험 등급은 1석유류이기 때문에 2등급, 분자량은 C6H6을 구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6, 1 곱하기 6 하면 78이 나오게 되겠죠. 자, 분자량은 우리가 PV는 N분의 WRT 할 때 이 단위 뭐라고 쓰나요? 그램 퍼 몰을 쓰거나 킬로그램 퍼 킬로몰을 쓰죠. 그래서 분자량을 이렇게 단위를 써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량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비교한 값이기 때문에 아예 안 쓰거나 그램 퍼 몰을 쓰면 괜찮지만 분자량이라고 해서 78g 이렇게 써버리면 절대
맞지 않는 답이 되니까 단위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완전 연소 반응식은 C6H6이 O2랑 만날 때 CO2H2O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항상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 감점이 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사료 위험물 중에서 벤젠고리에서 수소 한 개를 메틸기로 치환을 했대요. 벤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각형의 동그라미고요. 메틸기는 CH3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벤젠에 CH3가 붙은 톨루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죠. 그냥 비중은 구할 수 없지만 증기 비중, 기체 비중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9분의 C6H5CH3이기 때문에 29분의 12 곱하기 6, 1 곱하기 5, 12, 1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3.172. 그래서 반올림을 했을 때 3.1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위험물을 진한 황산과 질산, 황산은 H2SO4입니다. 질산은 HNO3인데 이렇게 니트로와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되는 위험물의 명칭을 쓰시오. 톨루엔인데 톨루엔이랑 니트로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 되겠죠. 이제 바뀐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바뀐 이름을 요구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도 당황하지 않도록 같이 보셔야 되겠고, 이 니트로화 반응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위험물을 진한 황산과 질산 하에 니트로와 반응시켜서 어떤 위험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요 식과 같아집니다. 어떤 물질, 여기 첫 번째 쓴 거는 톨루엔이고요. 두 번째 페놀,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입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산 하에 반응을 하면 니트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와 반응을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진한 질산과 황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질산은 여기 있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근데 황산은 어디에다 썼냐면 화살표 위에 썼습니다. 화살표 위에 쓰는 걸 우리는 촉매라는 뜻으로 불러요. 반응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쓰이는 거라서 황산이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화살표 위에 써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H 자리에 NO2가 들어가고 H 자리에 NO2가 들어가고 이 H 자리에 NO2, H 자리에 NO2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들 구조식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낫고요. 혹시라도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H2O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 기준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알킬 알루미늄 등. 자, 위험물에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꼭 이렇게 특례를 정해주는 삼총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알킬 알루미늄 등, 두 번째 아세트알데히드 등, 세 번째 히드록시라민, 하이드록시라민 그런 것들이 뭐 제조소에도 특례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동탱크 저장소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동탱크 저장소에 삼류 위험물인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할 때는 용량이 1900리터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의 용량은 얼마이죠? 이 칸마다 4000리터까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로 해도 4000리터 이상은 될 텐데 알킬 알루미늄 등은 삼류 위험물이고 특히 위험하다 보니까 1900리터 미만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의 외면은 적색으로 해야 됩니다.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 문자로서 동판의 양측면 및 경판의 주의사항을 화기주의
붓기, 엄금 이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 중 물과 반응해서 에탄이 발생하고 분자량이 114, 비중이 0.84, B점이 128인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돼서 연소하는 방식을 쓰시오. 비중이나 B점은 그렇게 큰 힌트가 되지 않고 분자량이 힌트가 됩니다. 알킬 알루미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트리메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트리메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CH33Al 그리고 C2H5-3Al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의 분자량을 다 구해보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트리메틸 알루미늄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얘는 72가 나옵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계산을 했을 때 114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꼭 여기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에탄이라고 했을 때는 에틸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가 3개 있는 Al이 O2랑 만났을 때 CO2가 나오고 H가 있기 때문에 H2O가 나오고 Al이 있기 때문에 ALO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O2나 H2O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 CO3라던가 HO2라고 돼 있으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ALO는 어떨까요? AL2O인지 ALO2인지 뭐 어떤 건지 헷갈리시겠죠? 자, 여기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산화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AL의 그 주기율표상의 위치 1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가 되겠고, 산소는 제일 끝에서부터 왼쪽에 있어서 산화수가 2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췄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서로 맞아지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숫자가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Al2O3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만 정확하게 쓰면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미정계수법이 꽤 크게 나와요. 21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책에 있는 개수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송 책임자의 자격 요건. 이동 탱크 저장소니까 차량이에요. 차량에 탱크가 달린 거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운전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자가용은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하지만 이동 탱크 저장소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위험물과 관련된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같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만약에 자격증을 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한 사람만, 경력 1년이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한 직급 높은 사람이 운송 책임자가 됩니다. 운전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운전자, 운송자라고 하고, 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운송 책임자라고 하는데, 자,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해지냐? 경력이 1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 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1년이 되었을 때 운송 책임자가 될 수 있고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 받은 다음에 바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경력 1년을 가지고 있을 때 운전하죠. 자, 그러면 책임자가 되려면 경력이 2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자격증을 따고 일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동탱크 저장소를 운전할 때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운전할 때 차 안에는 이 이동탱크 저장소의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 그리고 정기, 점검, 기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 회차에서는 10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5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다음 회차에서는 뭐 10점짜리나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해설까지 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지정수량이 2000리터의 위험물을 고르는 건데 사료 위험물이겠죠. 왜냐하면
지정수량의 단위가 리터니까. 자, 사료의 지정수량이 2000리터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석유류의 수용성인 경우가 2000리터고요. 네,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인 거 3, 2, 클, 중, 아, 니가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 되겠습니다. 클레오소트유, 중유, 아닐린, 니트로벤젠, 나이트로벤젠 여기까지가 2000리터가 되니까 아세트산, 이석유류 수용성이라서 2000리터가 되겠죠. 아닐린, 삼석유류 비수용성이니까 2000리터입니다. 에틸렌 글리콜, 삼석유류의 수용성이고요. 그래서 글리세린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4000리터가 됩니다. 자, 클로로벤젠은 이석유류의 비수용성 2000 등경 스틸크실 클로로가 되겠고, 니트로벤젠에는 삼석유류의 비수용성, 등유, 이석유류 비수용성이고, 아세톤은 1석유류의 수용성, 히드라진은 이석유류의 수용성이라서 이석유류의 수용성인 거,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인 것들만 쭉 골라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석유류 비수용성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험에 아세트산, 아닐린,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이렇게 나오다가 나이트로벤젠, 하이드라진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